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물에 빠진 손뭉치처럼 몸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또 열심히 돈도 벌고 아껴 쓴 것 같은데 통장이 바닥나서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왜 다들 괜찮아 보이는데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풍수적으로는 지금 시기에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는 대운 버튼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동지 대운 받아갑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고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작은 선행이지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사실 풍수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곧 동지가 다가옵니다. 달력을 보면 동지는 1년 중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0%가 돼서 꺼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도 깜빡거리고 힘이 하나도 없죠. 동지가 딱 그런 날입니다. 자연의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날일까요? 네, 바로 충전기를 꽂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배터리가 차오를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동지를 진짜 새해라고 불렀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기 시작하는 첫날이니까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충전이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충전기 연결 부위에 먼지가 껴 있으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지 일주일 전에는 그 먼지를 털어내고 새 전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왜 부자들이 동지 일주일 전부터 은밀하게 새해를 준비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도 당장 따라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큰 돈이 들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실천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물건은 바로 이 충전을 도와주는 급속 충전기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원리를 알면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빛입니다. 조명이죠. 겨울에는 해가 짧죠. 해는 우리 집안에 에너지를 주는 발전소인데 발전소 가동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춥고 어둡고 기운이 처지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가족들 기분도 같이 다운되고 하는 일도 꽉 막히게 돼요. 이럴 때 가장 쉬운 처방이 뭘까요? 태양을 대신할 인공 태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조명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사람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은 혈관이고 흐르는 전기는 피입니다. 그런데 현관이나 화장실 전구가 깜빡거린다. 그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가 안 통하면 손발이 저리듯 집안에 돈맥경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동지 전에는 무조건 집안을 환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특히 현관은 우리 집의 코와 입입니다. 숨을 쉬는 곳이죠. 여기가 어두우면 집이 숨을 못 쉽니다. 마트 가서 제일 밝은 전구 사다가 끼우세요. 그리고 거실 구석진 곳, 그림자 지는 곳에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그게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한 운을 불러오는 비타민 D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대기업 만년 차장이셨는데 3년째 승진 심사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실력도 있고 평판도 좋은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틀어지거나 경쟁자에게 밀린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고 안색이 흑빛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댁을 방문해 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딱 답이 나왔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나서 깜빡거리고 있었고 신발장 밑에는 먼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있는데 거기가 동굴처럼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현관과 복도는 기운이 들어오는 목구멍이자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안 통하죠. 집안도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어두침침하면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도 아이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하고 나가버립니다. 제가 그분께 딱 하나 강력하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마트 가셔서 가장 밝은 주광색, 그러니까 하얀 빛이 나는 LED 전구 사다가 현관 센서 등부터 갈아 끼우세요. 그리고 저기 복도 중간, 저 어두운 구석에다가 따뜻한 색깔의 스탠드, 조명 하나 놓으세요. 24시간 켜두셔도 전기세 얼마 안 나옵니다. 그분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명을 바꾸고 나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달라지더랍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뭔가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이었는데 현관이 환하게 반겨주니까 들어갈 때부터 어깨가 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더라는 거죠. 복도에 켜둔 무드등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집안의 밝은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자신감이 회사 생활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3개월 뒤에 부서 이동과 함께 팀장으로 승진하셨다고 감사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전구, 주방 등, 현관 등. 혹시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깜빡거리는 거 없나요? 그거 방치하는 건 내 돈줄을 내가 끊고 있는 겁니다. 동지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집안을 환하게 밝히세요. 특히 거실 구석진 곳, 소파 옆 같은 어두운 곳을 죽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스탠드 조명을 하나 켜두시면 그게 바로 집안의 인공태양이 되어 나쁜 기운을 태워버리고 재물을 불러오게 됩니다. 불을 켤 때마다 우리 집에 밝은 빛과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말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기운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달력입니다. 풍수에서 달력은 그냥 날짜 보는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 찍고 가시죠. 달력은 바로 내년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자 지도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없는 길로 안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헤매겠죠. 헌 달력, 지난 달력을 계속 걸어두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낡은 지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동지가 되면 관상감이라는 관청에서 만든 새 달력을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했습니다. 이걸 동지책이라고 했는데요. 왕이 백성에게 내년의 시간을 잘 써서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롭게 살아라 하고 시간과 절기를 선물하는 아주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달력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 내년의 시간은 내가 주도한다. 내년의 운은 내가 접수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특히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가끔 병원이나 약국 달력 아니면 거래처에서 공짜로 준 달력 중에 별로 안 예쁜 거 걸어두시는 분들 계시죠? 달력의 그림은 우리 뇌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 달력을 보면 무의식 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부도난 회사 달력을 걸어두면 그 망한 기운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 갔던 식당 사장님 한 분은 가게가 너무 안 돼서 폐업 직전이었습니다. 사장님 부탁으로 가게에 방문해 상담을 해드렸는데 카운터 뒤에 거래처에서 준 대형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거래처가 몇 달 전에 부도가 난 곳이었어요. 여러분, 망한 회사의 달력을 내 금고 뒤에 걸어두면 그 망한 기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건 나도 같이 망하겠다고 고사 지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병원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무의식적으로 질병과 고통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달력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동지 전에는 낡은 달력 미련 없이 떼어내시고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달력을 사서 거세요. 그게 바로 내년에는 우리 집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겁니다. 새 달력을 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부자의 길로 재설정되는 겁니다. 어떤 달력이 좋냐고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황금색이 들어간 그림, 활짝 핀 해바라기, 탐스러운 과일, 아니면 웅장한 일출 사진.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풍요로운 그림이 있는 달력을 거실의 동쪽이나 남쪽에 걸어두세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성장과 시작을 의미하고 남쪽은 명예와 인기를 의미합니다. 혹시 좋은 달력을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의 달력도 재물운을 열어주니 아주 좋습니다. 헌 달력을 떼어낼 때도 그냥 푹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1년 동안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준 시간이니까요. 올 한 해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잘 살았다. 안 좋은 일은 다 가져가고 좋은 기억만 남겨달라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새 달력을 걸 때는 내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대박 날 거야라고 축원하면서 거세요. 이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풍수, 심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재미있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새 양말입니다. 아니, 운 좋아지는데 웬 양말? 하실 거예요. 이것도 원리를 알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지, 잎, 아닙니다. 바로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따뜻해야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발이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죠.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발입니다. 동지는 땅 속에서 아주 깨끗하고 새로운 기운이 막 올라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 발, 그러니까 내 뿌리를 감싸고 있는 양말이 구멍 나고 낡았다면 어떨까요? 뿌리가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좋은 기운을 못 빨아들이고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며느리들은 동지 때 시어머니께 버선을 지어드렸어요. 어머니, 발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뜻이었죠.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새 양말입니다. 동짓날 아침에 짱짱한 새 양말을
딱 신어보세요. 내 뿌리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우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몸으로 쫙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 한 분은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빳빳한 새 양말을 신습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신지 않고 아주 질 좋은 면 양말을 골라 신으시죠.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발바닥이 따뜻하고 감촉이 좋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분은 동지 때가 되면 지인들에게 빨간 양말을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동지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1년 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질 좋은 새 양말을 선물해 보세요. 기왕이면 붉은 계열이 더 좋습니다. 붉은색은 내군을 막아주고 양기를 북돋워 주는 최고의 색깔이니까요. 양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신고 내년에는 꽃길만 걷고 돈길만 걸으세요. 발이 따뜻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는 법입니다. 또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하다 혹은 고부 갈등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신혼부부 중에 사소한 일로 매일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처방으로 동짓날 서로에게 빨간 양말과 속옷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겨주면서 악귀야 물러가라 하고 장난스럽게라도 외치라고 했죠. 유치해 보이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의식이 된 겁니다. 그 부부, 지금은 아주 인꼬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양말 한 켤레가 관계를 꿰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수 아이템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보너스로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림에 대해서도 물어보십니다. 동지 때 어떤 그림을 걸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호랑이 그림이나 닭 그림을 붙여서 애군을 막았는데, 현대식 아파트의 호랑이 그림은 자칫하면 기운이 너무 세서 오히려 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바라기나 모란꽃 그림을 추천합니다. 해바라기는 재물과 태양을 상징하고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곳이나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맞은편에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추상화나 너무 어두운 그림, 칙칙한 흑백 사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단지도 아주 좋은 비방입니다. 예쁜 항아리나 유리병에 천일염을 70에서 80% 정도 채우세요. 그리고 현관 입구 구석이나 주방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걸 동지 일주일 전에 새 소금으로 싹 갈아주시면 집안의 탁기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공기청정기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지에 먹을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올해 동지에는 팥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팥시루떡이나 팥밥을 드세요. 이번 동지는 애동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살기가 너무 강한 팥죽은 오히려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팥시루떡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과 팥죽처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 있는 동지 음식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세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재물운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동지 일주일 전,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조명을 환하게 바꾸고 집안 어두운 구석에 스탠드 조명을 켜서 인공 태양을 만드세요.
막힌 운의 혈관을 뚫어주는 겁니다. 황금빛이 도는 풍요로운 새 달력을 준비해서 거세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선언입니다. 낡은 양말은 버리고 새 양말을 준비하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새 기운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동지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1년에 딱 한 번 오는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번 동지에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팥시루 떡 함께 드시면서 집안도 환하게 밝히시고 새 양말 신고 기분 좋게 덕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았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최고의 풍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활짝 열어줄 황금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동지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동지의 새 희망과 함께 풍요와 평안,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